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제가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있는데 감기에 걸렸다거나 코로나에 걸렸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제가 갑자기 이렇게 좀 건조해질 때 코가 좀 막히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건조할 때 좀 많이 그래서 안 그래도 가끔씩 비염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한 번씩 청취자분들이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열이 있다거나 몸살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약간 지금 코가 잘 막히는 시기여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난다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좀 기획 에피소드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청취자분들이랑 근황 얘기 여러 가지 하려고 마이크 앞에 앉아있고요. 참고로 지금 11월 9일, 여러분 지금 11월 10일에 듣고 계시죠? 방송이 올라가기 2시간 반 전에 2시간 반 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혼자 하려고는 했었는데 중간에 또 써니아님한테 전화가 한 번 오고 조카 1호한테 전화가 한 번 오고 희한하게 갑자기 회사 일이 할 일이 이렇게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오늘 혼자 녹음을 하려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지 그래서 아마 그동안 늘 여러분들이 얘기하셨던 편집을 좀 덜 하고 한번 내봐라 이런 얘기 하셔서 그냥 오늘은 쭉 그냥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단 확 올린 다음에 좀 거슬리는 소리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잡음만 잡는 정도로 편집해서 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차피 오늘은 혼자 녹음하는 거니까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비욘세의 장기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종합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지금까지 가글로 우리들의 구강 건강을 지켜준 테라브레스가 이번에는 구취 제거 캔디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구취 제거에 늘 진심인 테라브레스가 작정하고 출시한 로젠지 캔디. 당연히 시중의 일반적인 민트향 캔디들과는 다르겠죠. 테라브레스 로젠지에는 특별한 국내 독점 원료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그 원료는 바로 독특한 향과 맛으로 침샘을 자극하는 천연 약용 허브 잠부입니다. 테라브레스 창립자 카츠 박사의 비법 원료인 잠부는 특유의 짜릿한 사용감으로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서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공식 유통하는 제품은 미국 오리지널 버전보다 이 잠부의 함유량을 더욱 높여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상쾌함을 제공한다는데요. 무려 3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국내에 출시된 신개념 구취 제거 캔디 테라브레스 로젠지 캔디는 올리브영 온오프라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잠부만의 중독성 강한 얼얼 짜릿 상쾌함이 궁금하다면 가글보다 간편하게 딱 한 알로 구취를 뿌리 뽑고 싶다면 테라브레스 로젠지 캔디 지금 바로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com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네, 광고 들으셨습니다. 저희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부터인가요? 테라브레스에서 새로 나온 로렌지 캔디. 로렌지가 아니고 로젠지, 로젠지 캔디입니다. 한 알 먹고 녹음했더니 입안이 얼얼해서 말이 헛나왔습니다. 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먹어봤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요거를 이 패키지로 다 구입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패키지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전에는 가글로 뱉어내는 가글을 소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테라브레스 기술력으로 만든 캔디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캔디고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목캔디 같은 것들 중에서 되게 이렇게 얇고 좀 납작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사이즈가 되게 얇아가지고 입안에서 빨리 녹는데 효과가 되게 강력해서 좀 얼얼한 맛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얘기가 거짓말이 아니고요. 특히 수험생분들 아니면은 자면 안 되는 디자이너분들 너무 디자이너만 얘기해서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은 작가, 디자이너 이런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을 새야 되는 일이 많은 직군에 있는 분들도 먹었으면 바로 깨어날 수 있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화한 느낌이고 그리고 입냄새를 이렇게 제거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매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한 주먹을 주머니에 넣어도 많이 갖고 다녀도 별로 티가 안 날 정도인데 저희가 항상 그 레이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카츠 박사가 해롤드 카츠 박사가 딸의 입냄새 때문에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새삼 이제 이 패키지에도 정말 노골적으로 적어놨어요. 닥터 해롤드 카츠는 딸의 입냄새 때문에 1993년 테라브레스를 만들었습니다. 딸의 입냄새를 뭐 해결해주고자 딸의 입냄새를 뭐 어떻게 해주기 위해 이런 그런 둥글둥글한 얘기 전혀 쓰지 않고 있고 냅다 딸의 입냄새 때문에 1993년 테라브레스를 만들었다라고 적혀있고 뭐가 자랑이라고 이제 얼굴도 붙어 있어요. 딸은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 얼굴은 싹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고요. 온누리 스토어에서 오랫동안 비욘세 협찬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요거는 올리브영 온라인몰이랑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요거는 아마 그냥 가방마다 하나씩 넣어놓고 필요할 때 이렇게 쓸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배구를 보러 다니면서 있다 보면은 배구장이 좀 덥고 하도 소리 지를 일도 많고 막 이렇다 보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 워낙 가깝고 그래가지고 좀 신경 쓰일 때가 있는데 배구장에서도 한 2세트 끝날 때쯤에 한 번씩 먹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배구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근황 중에 저랑 조카 1호, 2호 그리고 언님이랑 넷이서 배구장을 얼마 전에 갔었거든요. IBK 기업은행 여러분 이런 게 이제 편집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묘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얘기를 깔끔하게 다시 하면서 이거를 빼야지라고 하겠지만 오늘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것도 그냥 살려서 낼까 봐요. IBK 기업은행 화성 홈구장에 같이 갔는데 일단 조카 1호와 조카 2호는 K-팝 광인이기 때문에 좀 좋아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역시나 좋아는 했으나 이제 문제는 조카 1호가 초등학교 3학년이고 2호가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처음에 왜 이렇게 앞에 선수들 입장할 때 아마 모든 대부분의 구단들이 그런데 굉장히 편파적으로 선수 소개를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 선수들을 먼저 이제 쭉 부르고 그 다음에 우리 선수들을 부르는데 상대방 선수들 나올 때는 뭐 예를 들면 비욘세, 캥 작가, 뭐뭐뭐 이렇게 되게 그러거나 말거나 한 느낌으로 건성건성 부르는데 우리 선수들이 나올 때는 아예 그냥 조명 내리고 핸드폰 플래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별빛처럼 만들고 막 노래도 꽝꽝 하면서 막 이렇게 그 팀 이름이 뭐였지? 피닉스 부르는 팀 이름이 뭐였지? 약간 하여튼 그런 노래 위주로 막 꽝꽝 때리는 노래를 틀고 이렇게 하는데 조카 이호가 이제 그게 놀란 거예요. 무서워서 놀란 거예요. 갑자기 막 일어나세요 막 이러더니 애기 입장에선 그럴 수 있잖아요. 앞뒤 옆에 어른들이 다 일어나면 일단 자기 앞에 갑자기 막 너무 시야가 가리고 그리고 그런 조명도 어두워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다 같이 와 막 이러니까 애가 놀란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조카 이호가 제 옆에 앉았거든요. 제가 케어하는 거였는데 그때부터 저희 조카 이호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울어가지고 운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사인볼이 왔는데 못 만지게 해줬다.
사실이 아니고요. 만지게 해줬는데 한 번 싫으면 이제 다 싫기 때문에 막 저리 치워 하면서 뭐 사인볼도 싫다, 클래퍼도 싫다 하다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사인볼이 싫어, 클래퍼가 싫어가 있기 전에 이미 불이 꺼지고 소리를 지를 때 놀래서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짜증이 이제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했는데 안 되니까 왜 그래? 그랬더니 뭐 이거를 나를 안 줬다, 아니면 이거를 뭐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했다, 그러면서 또 중간에 제가 그 응원가가 나올 때 해야 되는 모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따라해봐 했는데 또 그게 스트레스가 된 거야. 그걸 따라해보라고 한 게 너무 부담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급격히 표정이 안 좋아져가지고 아니야. 아무거나 해도 되고 응원 안 해도 된다 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건성건성 보다가 제가 이번에 그 비욘세의 브록포즈, 뮤직쇼 비욘세의 브록포즈, 여러분 스포티파이에 가시면 풀버전을 음악과 함께 들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소개했던 표승주 선수의 응원가 있잖아요. 시크릿 주주. 그게 저희 조카한테는 또 약간 이제 익숙한 노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표승주 선수의 응원가가 나올 때 이제 조금 살아났다가 나중에 저희 팀이 그 세트를 이기고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을 때, 심지어 중간에 김희진 선수가 이제 잠깐 코트에 들어오셔가지고 거의 이제 축제 분위기가 됐을 때 저희 조카 이호는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았거든요. 이렇게 중계 카메라에서 보면 주심 바로 뒤에서 계속 잡히는 정도의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서 저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눈치를 보면서 모두가 흥분해하고 모두가 기뻐하는 이 순간에 저희 조카는 이제 잠이 들어가지고 그거 나름대로 나중에 생각할수록 너무 웃긴 거예요. 다 같이 처음에 시작할 때 울면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너무 우니까 좀 지치는 거예요. 시크릿 주주 할 때 몇 번 이제 신나게 해놓고 좀 지쳤고, 그리고 저희 이번에 새로 들어온 외국에서 온 선수 중에 아베크롬비 선수가 되게 잘하는데 그 아베크롬비 선수 응원이 좀 흥겨운 게 있어요. 그거 할 때는 또 잠깐 괜찮았다가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또 잠이 들었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조카 2호는 이러는 와중에 조카 1호는 본인 스포트라이트를 너무 받고 싶어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이런 거 보면 한 9살, 10살 정도 되는 애한테 올라가 보라 그러면 꼭 이 개다리 춤을 추고 이런 맥락 없이 장터에서 갑자기 춤을 추고 이제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조카 1호가 딱 그 나이여가지고 댄스 타임을 해봐라 라고 해서 여러분 뭐 춤을 춰주세요, 춤추시는 분한테 이걸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그런 걸 진짜 너무 싫어해요. 그런 데서 카메라가 저한테서 멈추는 걸 진짜 너무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중계 카메라에서 신나게 이렇게 하다가 잠깐씩 잡힌 적은 있어도 뭐 이렇게 저요 뭐 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손 흔들고 이런 걸 정말 안 하고, 뭐 문제 같은 것도 아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막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1세트에서 2세트 사이에 이런 퀴즈 같은 걸 낼 때 좀 뻔히 아는 문제를 내잖아요. 참여도를 높이려고. 근데 그래도 안다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데 제 옆에 이제 그런 친구가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뭘 해가지고 걔는 무슨 선물을 5개인가를 받았어요. 마스크팩도 받고, 마스크팩은 본인이 쓸 것도 아닌데 어찌나 달라고 하는지 마스크팩 받고, 그리고 또 지금 그 V리그 협찬사가 리그 전체 스폰서가 이제 도드람 한돈인데, 그래가지고 뭐 삼겹살도 받고 뭐도 받고, 응원단장분이 이제 하도 얘가 열심히 하니까 너 이거 가져라 하면서 냅다 사인볼도 주시고 해서 너무너무 좀 부끄러웠던, 근데 행복해 보여서 너무 다행이었고, 그 와중에 배구를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이제 또 여러분이 듣고 계신 금요일을 기준으로 내일 도로공사와의 경기가 또 화성에서 있는데 그때 또 같이 가게 돼가지고 너무 기쁜 동시에 지금 조금 아무래도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또 춤추고 뭐하고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저희 조카 2호하고 언님은 우리는 2층에서 보겠다. 왜냐면 조카 2호가 큰 소리에 놀래니까 응원단 너무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클래퍼 다 같이 때리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조용한 데서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2층에서 보게 됐는데, 저는 조카 1호 댄스 타임에 이제 목숨을 거는 조카 1호랑 같이 둘이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걱정을 하고 있고, 항상 그런 걸 할 때 아기를 비춰준 다음에 엄마도 같이 추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를 엄마라고 하는 거는 뭐 실제로 엄마 뻘이니까 문제될 게 아닌데, 그런 게 좀 약간 큰 근심을 안고 이제 내일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야구를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온 나라가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뭐 한국 시리즈를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 그 난리가 난 이유가 이제 20 몇 년 만에 뭐 LG가 진출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KT 위즈는 한 뭐 2, 3년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LG는 이제 올라갔다고 들어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주변에 뭐 심지어 그런 걸 하던데요. 뭐 LG 생활건강에서 무슨 뭐 이벤트로 할인을 하고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야 이거 뭐 할인 떴다 뭐 링크 보내주고 해서 아 이게 진짜 큰일이구나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녹음하는 게 11월 9일인데 어젠가? 그저껜가? 한 거에서 이제 LG가 이겼잖아요. 그래서 막 캐스터분들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저는 이제 보면서 캐스터들이 저렇게 특정 팀이 이긴 걸 저렇게까지 소리를 질러도 되나? 저게 너무 한쪽 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들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근데 좋겠다 뭐 20 몇 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프닝을 할 때 안녕하세요. 뭐 LG 트윈스가 뭐 몇 년 만에 우승한 대한민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멘트를 하려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서 찾아봤단 말이에요. 사실이 맞는지 팩트 체크를 해야 되니까 찾아봤는데 경기가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경기가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충 이제 보니까 7번의 경기를 하는 건데 그중에 어제 한 번 이긴 거야. 그러니까 7번 중에 한 번씩 주고받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7번 중에 한 번만 이긴 건 아니고 앞으로 이길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지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냥 머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7판 4선승 중에서 그냥 한 번씩 주고받은 건데 어제 내가 그냥 이렇게 틀었을 때의 본 느낌으로는 왜냐면 이제 배구 보는 사람들은 그냥 KBS N스포츠랑 SBS 스포츠를 틀어놓거든요. 근데 틀어놓다가 내가 안 보는 종목이 나오면 돌리고 뭐 우리 팀이나 다른 팀 제 방에 있으면 그냥 틀어놓고 할 일을 하고 이러는데 막 너무 난리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중계 카메라에서도 그렇고 막 관중석도 너무 세상에 무슨 2002년 월드컵인 줄 싶을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늘 이제 녹음 직전에 찾아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그냥 1대1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저도 약간 그냥 머그를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KT 위즈 팬분들한테는 조금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이 꼴을 보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이 사람들이 실제로 7판 4선승을 해서 이기면 그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사실 저는 야구는 안 보는데 야구 팬 친구들의 드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구장에서도 너무 재밌고 캐릭터 있고 이런 것도 웃겼고 그걸 또 이제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하나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짐송님이 저한테 영상을 하나를 보내줬어요. 그 영상이 뭐였냐면 썰풀리에서 이석훈 씨가 야구장에 가가지고 키움이랑 한화랑 같이 하는 경기하는 현장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야구 팬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이었는데 썸네일 제목이 약간 야구 팬들은 왜 욕하면서 응원을 하냐 뭐 그런 거였나? 그렇게 욕을 하면서 왜 응원을 하냐 이런 거였나?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떤 그 친구 둘이 한 명은 키움 응원하고 한쪽은 이제 한화를 응원하는데 지금 성적이 되게 그렇게 막 엄청 좋은 상태가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은 한화로 보낼 거냐라고 한화 팬분한테 이제 여쭤봤더니 한화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겨서 이 사람들 진짜 웃기다. 야구 팬분들 너무 웃기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제 보고 나니까 이게 진짜 벌어지면 대단한 해프닝인데 물론 응원하는 팀한테는 엄청난 환희일 거고 먹을 입장에서는 되게 재밌는 이벤트 하나가 일어난 거여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야구에 대해서 1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그 꼴을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LG를 조금 응원하게 돼서 만약에 약간 타이다. 이번 판을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결과가 이번 판으로 결정이 된다 하는 판에는 좀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서 LG 팬분들 계시면 너무 축하드리고 KT 팬분들 지금 굉장히 약간 뻘쭘한 상황일 수 있어요. 너무 전 국민이 다 이 꼴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좀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늘 잘해왔던 팀에 좀 억울합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나게 응원하시다가 좋아하는 팀이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소개 못했던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이제부터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밀렸던 사연들이 있어가지고 보내신 지 조금 됐던 사연들도 있는데 일단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사연은 성함을 안 써주셨어가지고 이전에 같은 메일 주소로 보내셨던 거에서는 이제 성함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뒤져가지고 말하기는 그래서 익명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세 언니. 비욘세의 제 첫 사연이 소개되고 다소 무거울 수 있었던 저의 고민을 다양한 접근과 생각으로 풀어낼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는 후기를 이제야 적네요. 제 사연이 소개되어 고맙고 기쁜 마음을 바로 전하고 싶었지만 그 시기부터 제게 마음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이 생각보다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이분이 보내셨던 상담? 이게 성에 대한 거였었고 저도 좀 공감하는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때 혜영 언니랑 얘기를 했었나? 길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는 있었지만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던 터라 지금 이렇게 앉아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좋으면서도 너무 늦게 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이번 글에서는 제 사연에 대한 후기와 언니와의 첫 만남에 대한 후기만 적어보려고 해요. 먼저 그 사연은 제가 한국에 잠시 가 있을 때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해외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피우다에 다녀왔죠. 저는 맷집이기도 해서 이제 영혼의 노숙자 청취자분들 애칭이죠. 한국 오면 꼭 피우다에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제 생애 첫 반려가전을 찾으러 가는 거였고 무엇을 사러 가긴 갔는데 무엇을 사야 할지 몰라서 혜영 언니한테서 도움받으며 여러 상품들을 소개받았어요. 저도 혼세 언니랑 좀 비슷하게 이왕 살 거면 큰 거 사자 주의였거든요. 호호.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상품이 매우 다양해서 혜영 언니랑 토론만 하다가 다른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결국 어떤 걸 살지 결정 못한 채 빈손으로 나왔어요. 이제 피우다 있으면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아직 오프라인 매장 리뉴얼된 데가 오픈 안 했습니다만 자주 보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가게에서 설명을 열심히 하면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함인데 혜영 언니는 정말 자기 사리사욕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싶은 욕구만 채우고 그냥 손님을 보낼 때가 많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국 가기 직전에 다시 피우다를 가서 그때는 쉐리 언니만 있었는데 그때도 쉐리 언니랑 열띤 토론 끝에 결국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눈에 띄었던 친구를 데리고 저와 비행기를 타고 왔답니다. 비행기를 같이 타고 오긴 했는데 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한 번도 랜덤 세관 검사에 걸린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근데 제가 저의 반려가전을 여행 가방에 넣어오던 그날 심지어 한국에선 뜯어보지도 않고 겉포장도 안 된 상자를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 샘플 말고 뒤에 진열돼 있는 딱 집어들었을 때의 상태 그대로 그 포장된 상태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짐 찾고 세관사무소로 지나치려 하는데 그 주변을 서성이던 검사관이 갑자기 저에게 다녀오더니 짐 검사를 해도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왜? 귀찮게 짐 풀고 헤치고 할 텐데 진짜 피곤하게 군다 하고 속으로 투덜거리며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을 따라갔어요. 짐가방을 열어주니 세관이 장갑을 끼고 쌓여있는 물건을 하나둘 들춰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세관이 뭔가를 들췄는데 누가 봐도 반려가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모양새를 한 이미지가 떡하니 박혀있는 상자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 세관의 눈에도 그랬겠죠? 네. 그걸 마지막으로 세관은 저에게 가도 좋다고 고맙다고 하고 자리를 뜨더라고요. 고맙다고 하고. 저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알록달록한 상자가 눈에 띄었을 때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예상치 못한 전개에 혼자 벙찐 채로 짐을 다급하게 정리하고 세관을 떠난 기억이 나네요. 뭐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답니다. 허허. 혼세 언니와 혜영 언니 그리고 다른 청취자분들이 개인적인 소중한 경험담을 나눠주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었어요. 비욘세에서 광고했던 블러쉬도 구매해서 사용해봤고 반려가전도 사용하기 시작했고 혜영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서두르지 말고 새로운 시도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면서 조금씩 새로운 방식에 익숙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노력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랍니다. 이번 후기를 빌어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조언해주신 혼세 언니, 혜영 언니, 청취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 하고 싶어요. 이어서 혼세 언니와의 첫 만남 후기를 해보려고 해요. 올해 7월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마련된 박상영 작가님 북토크에서 이게 이제
박상영 작가님이 순도 100%의 휴식, 이게 총장딸님이 편집을 담당해 주셨고, 사회를 또 짐송님이 보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북토크 사회를 보는 짐송과 북토크를 하는 박상영 작가님과 총장딸님과 모두를 응원하러 같이 갔었는데, 정말 우연히 언니를 처음 보고 그냥 보았다가 아니라 만나다로 만들어낸 그날의 저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랬던 저를 매우 칭찬은 하고 있답니다.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데, 일단 저희는 거기 관객으로 갔고 거기에 뭐 이렇게 뭐 아는 사람 막 이렇게 해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객석에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북토크가 다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해주셨어서 기억에 남아요. 북토크가 몇 분 남지 않았을 때 갑자기 너무 익숙한 소리가 제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혼세 언니랑 맷 언니가 왔구나. 그렇구나. What? 그 사실이 뇌에 인식되자마자 갑자기 심장이 뛰고 긴장이 되면서 아이고, 한 1분 정도 뒤돌아볼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혼세 언니랑 맷 언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이죠. 언니들은 잠시 담소를 나눈 것뿐인데 그 짧은 순간 제 육체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제 호르몬은 말이 안 되게 날뛰고 있었답니다. 결국 살짝 몸을 돌려 제 바로 뒤에 앉은 혼세 언니와 맷 언니를 영접하고 방금 확인한 사실을 소화하기도 전에 북토크가 시작되었죠. 북토크가 끝나고 언니한테 인사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자리를 뜨려는 언니한테 서둘러 말을 건넸어요. 다시 말하지만 언니 저 아이인데 찡긋. 그때 그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껄껄. 왜냐면 이게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특히나 해외에 사는 저에게 그날은 now or never라는 생각에 그런 용기가 난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거는 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기회가 잘 없잖아요. 뭐 공개 방송에서 만나는 인연이 소중한 거는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제 북토크에 와주시는 게 소중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앉아 계시는 분이 청취자일 확률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분은 서울에서 사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도 진짜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저는 만약 언니한테 고마운 마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웃으면서 입을 열었는데,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게 집중하는 언니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따다다 소리는 이제 김정원 씨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그때 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는데 저보다 더 당황했을 언니가 걱정이 되어 언니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때 언니는 괜찮다고, 지금 슈퍼스타가 된 것 같고 오히려 기분이 좋다며 저를 안심시키고 제 감정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와주는 언니의 말과 태도 덕분에 계속 말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런 거 좀 약간 으쓱할 수 있거든요. 저랑 얘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가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요즘은 옛날처럼 뭐 TV에 나오는 몇 명만 유명한 시대가 아니라 막 유튜브 막 100만, 막 500만 유튜버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어주시면 주변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막 되게 선망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어서 기억이 나요. 울어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너무 지나가는 사람들 나를 슈퍼스타로 볼 것 같고 분위기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슬퍼서 운 게 아니라 그냥 언니랑 대화를 하는 것 자체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언니를 향한 고마운 마음을 긍정의 에너지로서 정제된 말과 태도로 전하고 싶었는데 제가 원했던 그림과 너무 다른 언니와의 첫 만남의 그림이 그려지고 만 거죠. 그럼에도 용기 내서 언니한테 다가갔던 건 다시 생각해도 그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언니와 대화 후 맷 언니랑 인사도 하고 혼세 언니랑 맷 언니에게서 응원의 포옹도 받고, 끝에서는 짐송님이랑 잠깐 인사도 나누는 기회를 얻었고 상영 작가님도 만나고, 와, 이 글을 쓰는 지금 그날을 복귀하는데 정말 말도 안 되네요. 그날이 아직도 꿈 같아요.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 절친한테 자랑을 했고 우리 딸이 선물을 받았구나, 성덕이네 하면서 다 같이 좋아해 주더라고요. 이쯤에서 저 이제 자랑 하나 하고 글 맺을게요. 이성보다 감정에 앞서 말했던 저의 아무날 대잔치에 집중하던 언니의 눈, 귓속말로 언니한테 제가 보낸 사연을 말했을 때 터진 언니의 웃음, 느닷없이 저 아이라고 했을 때 여태 제가 보인 말과 행동이 모순이라고 살갑게 농담해 오던 무지 취향 저격 당한 드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빵 터뜨렸던 언니의 위트를 본 사람 나야 하나. PS. 소머스비 러버인 언니, 제가 사는 곳에서는 소머스비의 다양한 맛을 파는데 사과, 배, 로제, 딸기 앤 라임, 레몬, 파인애플, 복숭아, 사과, 맛보고 싶은 게 있으면 슬쩍 말해주세요. 언니를 다시 만나게 되는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들고 가리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 이날 너무 재밌었고 되게 기억이 나고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이제 맨님까지 인사를 하고 제가 짐송님을 불렀나? 뭔가 그냥 줄줄이 보통 이제 모노레일처럼 다 같이 있는데 한 명 발견하면 어머 이 사람 누구잖아 이제 이런 식이거든요. 비슷하게 이제 그걸 강아지 버전으로 하면 해방촌에서 보통은 이제 고독한 훈련사에서 봤던 쉐리 언니를 보통 먼저 알아봐요. 쉐리 언니 보고 우와 쉐리 언니다 하고 담비 보고 와 얘 거기 나왔던 강아지네요 한 다음에 치와와 여름이를 보고 그 다음에 정원이를 보고 약간 이런 도미노 같은 게 있어서 이때도 짐송님도 와 계시고 막 다 그래서 그때 같이 인사했었던 기억이 나고 저도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어요. 특히 이번에 방학 때 시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 해외에서 본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났어요. 여기저기서 뭔가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반가웠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서머스비 다양한 맛을 파는데 맛보고 싶은 게 있으면은 들고 가겠다. 이거는 저는 거의 그 결혼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의 저는 이제 프로포즈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액체 100ml가 넘는 거 거기다가 보통 이제 그 한 캔에 500ml 정도 하잖아요. 그거를 수화물에 넣어오겠다? 이거는 직계 가족이나 뭐 동거 파트너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애인이나 너무 사랑하는 친구 이 친구가 살인을 했을 때 숨겨줄 수 있는 관계 그 정도에나 하는 호의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요게 또 공항 면세점에서 와인 사오는 거랑 슈퍼에 있는 서머스비 다른 맛을 가방에 넣어서 가져오는 건 전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를 보여주신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이미 받을 걸 다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여러분 해외에 사는 사람들한테 되게 아무렇지 않게 나 이거 좀 사다 줘. 뭐 여기에 그게 뭐 영양제가 유명하다며 이거 좀 사다 줘 하는 사람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주변에 뭐 저도 아주 짧게 뭐 너무 가까운 나라기는 했지만 해외 생활도 했었고 뭐 한창 여행 다니고 할 때 보면 그런 걸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어떤 맥주가 있다. 근데 그게 우리 집 앞 편의점에서 빠졌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편의점을 안 가고 그냥 집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이동하는 것도 일인데 그 머나먼 타국에서 마치 그 사람 숙소 앞에 모든 편의점과 뭐가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 저것도 사 하는 사람들은 좀 각성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해외에 사는 사람들을 마치 그런 구매대행 배송대행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를 더 챙겨주질 못할 망정.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로 저는 이거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선님 근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세 언니. 멋있으면 다 언니 맞죠? 정말 언니기도 하고요. 저는 현재 호주에서 늦깎이 워킹홀리데이 생활을 하고 있는 선이라고 합니다. 에어팟을 끼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 팟캐스트를 자주 듣는데요. 평소 듣던 팟캐스트에 연관 프로그램으로 자주 떠있던 비욘세를 최근에 듣기 시작했어요. 취향이 확고한 편이라 조금 들어보고 분위기가 안 맞는다 싶으면 바로 등을 돌리는 매정한 성격인데요. 우연히 1화를 눌렀다가 나흘 만에 11화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안 들었으면 몰랐으니까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만 31살 비혼은 아니지만 제 아이는 꼭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 미래에 어떤 가족 공동체를 꾸려서 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욘세에서 다양한 형태로 살고 있는 게스트분들을 초대해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무엇보다 너무 웃겨요.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특히 캥 작가님과 함께 하신 9화 역대급 술토크 편이요. 얘기하시는 주제들도 거의 주요 관심 분야라서 특히 타지에 있다 보니 얘기가 잘 맞는 사람이 없어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하게 뻥 뚫리기도 하고 여러모로 위로받고 응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을 켜서 사연을 보내는 건 31년 인생의 처음인데요. 왜냐면 오늘 들은 회차 8에서 11 어딘가에서 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19에 N번방 사건까지 모두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미래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대답해 주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때는 어떤가요? 조금이라도 나아졌느냐고요. 드라마 시그널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찌릿했던 여운이 가시지 않아 이렇게 후기를 쓰게 되었어요. 어떤가요, 우리?
코로나는 이제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고 그 전에 비해서는 기후위기나 동물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조주빈이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별개로 대놓고 여성 혐오 범죄라고 명명되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언니가 용산구의 2020년 4월에 총선 결과에 조금 분개하셨지만 그보다 100배 정도 심각한 일이 2년 후에 벌어지기도 했네요. 그쵸. 저희 얼마 전에 일주기였고 저희 구의 박희영 구청장 내려오지도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 3년 반이 남았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이제 곧 일주기가 되는 작년 이맘때 우리가 지키지 못한 빼앗긴 귀한 생명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숨이 막힐 듯 아려옵니다. 언니도 많이 우셨겠죠. 하지만 꾹 참고 마이크 앞에 앉으셨겠죠. 슬픔의 눈물을 흘린 만큼 흘린 후에는 살아남은 자들의 애도를 다하자고 하셨을까요? 슬픔의 터널이 얼마나 길었을지 제가 짐작할 수도 없지만 혼자가 아니어서 견딜 수 있었길 조금 덜 고통스러웠기만을 바라봅니다. 일단 저는 그 분향소에 갔다 온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제가 도움을 받아서 어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내가 머릿수 하나라도 채웠고 그리고 그 눈앞에서 이렇게 본 게 기억을 노력으로 하자고 하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다들 너무 사는 게 바쁘고 그러니까 분향소에 오실 수 없는 마음도 너무 당연히 이해할 수 있고 근데 뭔가 이렇게 보고 나니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제 나름의 어떤 동력 같은 건 됐던 것 같아요. 앞으로 갈 길이 너무 먼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고 가서 보니까 이제 동생이 좋아하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날짜 적어가지고 오늘 날짜 적어서 올려놓은 분도 계셨고 그리고 그 옆에 가족들이 쓴 편지 같은 거를 이제 틀어주거든요. 옆에 슬라이드 쇼처럼 틀어주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어머니가 아들한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라 이제 이렇게 쓴 내용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마음을 울리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번에 그 일주기 됐을 때 되게 많은 분들이 시청 광장에 이제 모였잖아요. 추모식을 하기 위해서 행진도 같이 하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때 저도 이제 뭐 비둘기님이랑 또 정원이 근데 정원이 인파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있는 가에서는 좀 걸어서 가고 사람들 있을 때는 이제 머리만 뿅 내밀고 앞가방 해가지고 아기띠처럼 하고 갔었는데 그때 보면서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서울시청 광장을 갈 때 이제 친구들이랑 퀴퍼를 가거나 아니면은 뭐 사실 이 동네에 살면서 시청 쪽 갈 일은 이제 한 번씩 있으니까 근데 갈 때마다 무슨 뭐 태극기 부대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퀴퍼 갔을 때도 혐오 세력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걸 많이 봐서 저도 되게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길래 저도 모르게 조금 선입견으로 이 사람들 또 와서 무슨 얘기하려고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그 생각을 좀 반성하게 됐던 게 다들 손에 나눠준 피켓 들고 누가 봐도 뭔가 이런 데를 처음 오시는 것 같은 느낌인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진짜 말 그대로 참배의 느낌으로 와가지고 같이 조문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이들 데려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친구랑 같이 그거 보면서 가고 있을 때 유튜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워낙 많으니까. 근데 어떤 한 일본 분이 저쪽에서 이제 일본어로 그 상황을 실황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일본어나 영어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일본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 질서정연하게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느낀 감명을 얘기한 것도 되게 인상 깊었고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사실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누군들 거기에서 깽판을 안 치고 싶고 소리를 안 지르고 싶고 막 멱살 잡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뭐 그런 일로 당연히 많은 슬픔이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는 있었겠지만 큰일 없이 이렇게 그 슬픈 와중에도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진짜 느낀 바가 많았고 맞아요. 특히 저희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피부에 더 와닿는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꼭 용산구민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를 자기 일처럼 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 같이 하면서 잘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마지막에 들은 11화에서는 조카를 언급하시며 미래의 여성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어떤 선택을 하거나 욕망을 가질 때 지나치게 자기 검열을 한다든가 여자라서 감당해야 하는 짐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올여름 제 절친의 딸, 저의 대녀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보여주고 싶다.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줄곧 해온 터라 또 한참 공감이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회차가 좋았지만 11회는 저에게 공명하는 부분이 정말 많았네요. 뭐랄까요? 정말 건강했어요. 너무 건강해서 오늘 운동은 빠져도 될 것 같을 만큼요. 굉장히 이분 뭘 해도 논에 물을 끌어다가라도 우리 집으로 우리 집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니 좋은 방송 만들어주시고 3년 넘게 지속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캔 10,000원의 행복을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후원금을 보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최신 회차를 따라잡을 때까지 열심히 언니의 흔적을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구 반대편에서 응원하는 마음 가득 담아 보냅니다. 오늘도 좋은 사람들, 좋은 술과 함께하는 좋은 밤 되시길 바라요. 알아서 사세요 라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멘트. 알아서 사세요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1화 비장했네? 이런 초반에는 이런 비장한 얘기 많이 했네요. 맞아요.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게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이때가 진짜 코로나 블루가 엄청 세게 왔을 때였던 것 같고 이런 거를 읽고 있으면 좀 너무 신기해요. 아, 맞아. 내가 옛날에 이런 생각했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메일 주시는 거 그리고 비욘세닷컴에 사연 주시는 거 읽고 있으면은 진짜 말 그대로 시그널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미래에서도 오시고 과거에서도 오시고 하는 거라서 너무 신기하네요. 굳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이분한테 잘 없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타지 생활 즐겁게 알아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정자동 비구니님 사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정자동 비구니 aka 정비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치명적인 비욘세 몰아듣기 간증 사연을 쓰지 않을 수 없어 메모장을 켭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운전을 시작했어요. 운전하게 되면 해보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경북 울진에 있는 외가댁에 나 홀로 차를 몰고 가보는 것이었는데요. 마침 명절 연휴를 맞아 이때다 싶어 도전했어요. 울진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너무 멀어서 막힘없이 쌩쌩 달려도 4시간은 잡아야 해요. 그럼 왕복 기본 8시간에 명절 도로 정체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훨씬 늘어날 각이었죠. 그래서 이참에 밀려있던 비욘세 몰아듣기를 하기로 맘먹었습니다. 운전하면서 팟캐를 듣는다니 뭔가 굉장히 프로 운전자스럽다는 뽕도 차올랐고요. 그렇게 방송을 틀고 룰루랄라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미처 예상치 못한 함정이 있었어요. 비욘세는 운전하면서 듣기엔 다소 치명적인 방송이더라고요. 음복 욕구. 술 먹고 싶다는 거죠. 음복 욕구가 미친 듯이 차올라요. 지금 당장 시원한 맥주 한번 갈겨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왜 때문에 운전 중이고 간만에 술자리에 어깨춤 겁내 추면서 나갔는데 엊그제 비싼 보약 맞춘 게 뒤늦게 생각나서 나만 잔에 물 채워놓고 있는 그런 느낌? 장난 아닙니다. 지금 표현력 장난 아닙니다. 아, 이거 진짜 눈에 보이는 아무 모텔이나 차 드리프트 하면서 세우고 그쵸, 이게 약간 느낌이 드리프트를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세우고 편맥이라도 갈기고 싶다라는 충동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흑흑.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은 방송 중간중간에 기습적으로 빵빵 터지는 멘트들이 나오는데 저 같은 초보 운전자는 고속도로 운전 도중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위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쵸? 왜냐면은 초보이신 분들은 운전대를 되게 세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의 진동과 같이 좌우로 흔들릴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이게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 웃긴, 특히 캥 작가님 나오는 에피소드 같은 거는 무게 칠 때는 헬스장에서 들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너무 크게 리액션하다가 자칫 핸들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꽉 깨물고 웃음을 컨트롤해야 했어요. 그나마 차 안에 혼자였으니 다행이었지 뭐예요. 일행이 있었으면 웃음을 참느라 내내 일부러 정색하고 있다가 결국 못 참고 중간중간 프락체! 하고 터지고 마는 저 스스로에게 현타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초보 운전의 초행길인 터라 내비를 켜놓은 상태로 방송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비에서 안내가 나올 때는 방송이 끊겼는데요. 진짜 귀신같이 재미가 고조되는 부분들에서만 자꾸 내비가 말을 하더라고요. 환장. 속도 제한 안내나 사고 다발 구역 안내는 중요하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했어요. 근데 왜 터널이 나올 때마다 전방 몇 미터에 터널이 있다고 염불을 하는 걸까요?
저도 이것 때문에 꺼놨다가 갑자기 70km에서 뭐 50km 바뀌었다거나 할 때 몰라가지고 딱지 많이 끊었습니다. 내비는 터널 안내를 별도로 하는 것일까요? 안내한다고 해서 터널에 안 들어갈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면서 자꾸 재미있는 부분들에서 감질나게 끊기다 보니 나중에는 그냥 내비는 끄고 방송만 들으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초행길 초보 운전 주제에 진짜로 그랬다간 아마 이리저리 헤매다가 북한까지 올라갔겠죠?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요거 내비에 따라서 그 나올 안내를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속도 제한만 듣겠다. 길 안내는 안 듣겠다. 이러면 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렇게 치명적인 비욘세 aka 치혼세 몰아듣기로 무사히 또 즐겁게 울진 여행을 다녀왔고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샤워와 빨래 그리고 냉장고에 남아있던 막걸리를 병째 드링킹하며 비욘세 굿즈 구매 갈기기였어요. 비욘세닷컴에서 팔고 있습니다. 지난번 공방은 매진이라 못 가고 이번 대전 공방은 밥벌이 일정 때문에 못 가는 게 새삼 아쉽고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몰아듣기 하면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공방날 나 혼자 집에서 티셔츠라도 입고 있자 싶어 비욘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티셔츠를 예쁘게 오래 입으려면 건조기 사용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빨래라 하면 섬유유연제 없이 세제만 넣고 표준 코스로 마구 돌린 후 아무따 건조기에 넣어버리는 이런 빨래 문화에서 살아남지 못한 나약한 옷은 내 옷장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다소 빨래 해병대스럽게 구는 저로서는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티셔츠 상세 페이지에서 그 얘기를 하긴 해요. 그리고 세탁택을 다 뒤집어 보면 웬만하면 손빨래 하라고 해놓기는 하는데 근데 오래 입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웬만한 굿즈 티셔츠랑 비교했을 때 비욘세 티셔츠는 건조기 막 돌려도 변형이 진짜 적은 편이기는 해요. 그게 소재 자체가 이제 그런 걸 엄청 찾느라고 했었어서 저도 혜영 언니네 집에는 건조기가 있어서 그때가 너무 더울 때라 막 하루에 한 번씩 건조기랑 이걸 다 같이 돌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냥 끄떡없이 잘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반소매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갑자기 TMI지만은 혜영 언니가 흰 티셔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언니가 흰 티셔츠를 좋아하는 이유는 흰 티셔츠는 아무리 어떤 얼룩이 있어도 표백을 해버리면 그만이다 라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데 언니가 비욘세 티셔츠를 되게 좋아해서 탄탄하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저께였나? 며칠 전에도 또 입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언니 이거 진짜 마르고 닳도록 입는다 하나밖에 없는데 라고 했더니 표백하는 노하우를 그 세탁하기 좋은 날이라는 유튜브에 좋아하는 유튜버 분이 알려주셨다면서 이런 그 락앤락 같은 그런 컨테이너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따뜻한 물을 붓고 과탄산소다 하나, 베이킹소다 하나, 세제 쪼르륵 넣어놓고 이제 흰 거를 좀 담가가지고 한 10분, 20분 이렇게 놔두면 뚜껑 덮고 놔두면 진짜 하얘진다 라고 해가지고 또 그걸 하겠다고 저는 락앤락통을 샀습니다. 왜냐면은 맨날 묻히거든요. 앞에 커피를 먹으면 커피를 묻히고 뭐 이런 것도 묻혀 싶은 걸 저는 다 묻히는 사람인데 정원이가 오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굿즈는 검은색이 나오지를 않고 흰 티셔츠를 저도 교복처럼 사이즈별로 깔별로 해서 맨날 그것만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표백하려고 샀는데 생각난 김에 언니가 알려준 표백 팁도 같이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소심하게 비욘세 맥주잔만 갈겼습니다. 맥주잔 오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맥주 갈길 거예요. 저 서머스비 그렇게 좋아해 본 적 없는데 서머스비도 갈길 거예요. 친구 잔도 같이 냉동실 넣어놨다가 같이 짠짠하며 마구마구 갈길 거예요. 갈길 게 많으시다. 지금 정자동 비군이라고 하시지만 거의 정자동 갈기미 수준입니다. 비욘세에 진짜 술 PPL이 들어와야 하는데 혼세께서 가라사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복이 있으라. 술 PPL 특히 맥주 PPL이 곧 비욘세에 물밀듯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이만 줄입니다. 비욘세 너무 좋아요. 비욘세 늘 응원합니다. 비욘세 포레버레버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 정도의 어떤 열정적인 사연은 쓰지 않으실 텐데 너무 유쾌하고 힘찬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재밌게 읽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서머스비 제가 너무 꽂혀 있어가지고 여름에 많이 먹었는데 요즘엔 뭘 먹느냐? 요즘에 그 4캔에 10,000원짜리가 잘 없잖아요. 요즘에 카스도 4캔에 10,000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요즘 그 밀러 검은색 라거가 4캔에 10,000원이어서 요즘 제가 그걸 좀 많이 때려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글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글이라고 합니다. 비욘세를 들은 지는 몇 달이 훌쩍 넘는데 그동안은 리얼타임으로 올라오는 방송만 듣다가 2주 전에 혼자 전주 여행을 갔을 때를 계기로 초반 에피부터 정주행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때 사연 보냈으면 이번 주제 내 건데 하는 아쉬움이 종종 들었으나 그럴 때마다 저는 그저 미래에서 온 청취자일 뿐이었죠. 하하. 그러다가 이번 주 방송을 듣고 이거는 이제 올라온 지 좀 된 사연이었는데 요즘 제가 하는 고민과 너무도 비슷한 사연이 소개되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20살이 될 때까지 강원도의 작은 도시에서 나고 자란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세상엔 어쩌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삶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아요. 현재는 시스젠더 헤테로 가로 열고 지금까진 여성 엘라이로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세상의 차별이 조금씩 옅어지길 바라며 그렇게 되길 제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고 조심스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업 드라마판 드라마 업계에서 1년 8개월째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드라마 사회초년생, 상업 1년 8개월. 모든 문장 구성이 다 힘듭니다. 드라마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우연히도 좋은 기회를 얻어 서울 상경도 하고 직장도 얻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비욘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노우볼 바깥 세상이 점점 견디기 힘들어져요. 이게 이제 제가 비욘세에서도 자주 얘기했던 저희끼리는 모두가 페미니스트인 것이 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 페미니스트인 것이 당연하고 그거는 뭐 욕먹을 만한 일도 아니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연애를 얘기할 때 연애를 해야 된다는 말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상대방이 이성이어야 된다는 것도 더 이상 디폴트가 아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스노우볼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특히 저처럼 뭐 방송판에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느낄 일이 되게 많은데 이제 그 얘기 중에 하나를 듣고 쓰신 것 같아요. 드라마를 만드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보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보편성이 때론 너무 폭력적이게 느껴집니다. 사업예술이라는 틀을 쓴 창작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일하는 곳은 엄연한 회사이며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이 중소기업에서 그들이 원하는 창작을 해내야 하는 것이 꽤 고통스럽더라고요. 최소 8시간 이상을 각종 빠른 피드백을 들으며 그 피드백에 맞춰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세상 밖에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끔찍할 때도 있어요. 내가 그토록 싫어했던 여성 비하적인 콘텐츠를 세상 밖에 내놓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 2년도 채 일하지 않고 영화제 스태프 일을 해본 것 외에는 다들 사회 경험도 없어 다들 이런 딜레마를 겪는 것인가 싶어요. 퇴근하고 비욘세와 같은 팟캐스트를 듣거나 다양성 영화를 보러 다니면서 나름의 정화 개념의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난 저기에 속하고 싶은데 내 바운더리가 저곳이었으면 이라는 부러움이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동료들과 머리를 싸매면서 주어진 제한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창작이라고 나름의 카타르시스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눈에 띄는 성과를 내지 못해서 현재 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이 이유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직업을 바꾸신 분들 중에 어떤 포인트에서 확신을 얻으셨는지 혹은 고민하다가 직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분들 중엔 어떤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다음에 어떤 이런 진로 관련된 얘기도 해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혼세님도 직업을 바꾸셨을 때 기존 직업에 대한 미련이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비욘세가 있어 혼자가 아닌 기분이 드는 요즘입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늘 혼세님 방송을 들으며 웃기도 울기도 하고 문득 외로워졌다가 홀가분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의 희망적인 바운더리가 되어주셔서 그대로 있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추신. 그리고 저도 상암에서 일하는데 지나가다가 정원님이랑 혼세님 보면 인사할게요. 받아주세요. 그리고 지난 발렌타인 편지 쓰기 사연에서 세븐틴 사연 썼었는데요. 마지막에 반말해서 죄송해요. 그때 아마도 맥주를 마시고 있었나 봐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거는 이제 너무 익숙하고 그리고 심지어 비욘세 청취자분들은 취했을 때 한 번씩 DM을 보내줍니다. 누가 봐도 너무 취했는데 갑자기 막 냅다 사랑해요. 이런 거 보내시는데 누가 봐도 어떤 맞춤법 그리고 그 보내신 시간 이런 게 너무 주정뱅이어서 그럴 때마다 굉장히 빵 터져서 웃을 때가 있고요. 저는 어차피 잘 때는 요즘에는 무음으로 해놓고 자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뭐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고 뭐 비욘세님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좋다고 하는 에피소드에 앞에 설명이 없다거나 이 말 너무 웃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보내신 시간이 뭐 1시 반 이러면은
취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물어보니까 영노자에는 그런 일이 그렇게 많이 없다는 거예요. 대낮에 보내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주정뱅이가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조금 더 용기를 내시는 술쟁이들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직업을 바꾼 분들 중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확신을 얻으셨는지 저도 직업을 바꿨고요. 원래는 기업체에서 예산 담당을 하고 있는 기획팀에서 기획 업무를 하던 사람이었고 그걸 하다가 방송작가를 하게 됐는데 뭐 여기저기서 몇 번씩 얘기했지만 되게 짧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나는 비혼주의자구나 라고 생각한 거랑 나는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구나 나는 뭐랄까 회사원으로 살고 싶지 않구나 라고 느꼈던 맥락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는 어릴 때는 당연히 나도 결혼이 하고 싶어지겠지? 하고 싶어지는 때가 오겠지? 뭐 20살이 넘으면 25이 되면 뭐 30이 되면 하고 싶어지는 때가 오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때는 오지 않아서 그냥 나는 뭐 굳이 누구를 사랑했을 때 결혼을 상상하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저는 비혼주의자가 된 건데 이 직업에 대해서도 좀 비슷해가지고 그냥 뭐 친구들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졸업할 때 같이 졸업하고 원서 쓸 때 같이 쓰고 이제 해가지고 뭐 인턴도 하고 그런 뭐 자잘한 대외 활동도 하고 토익 점수 따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막 너무 바늘구멍 같은 때고 그럴 때여서 더더욱 이걸 힘들게 통과하고 나면은 되게 행복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가 뭐 연봉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들 뭐 20살 때 꿈이 많고 뭐 이래봤자 월급 통장 보면은 그걸로 만족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들어가서 일을 계속 하면서부터 뭔가 나는 뭐가 있을 줄 알고 찾아왔는데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가지고 막 여기가 너무 싫어 이런 것보다는 나는 뭘 기다렸을까? 뭐 그렇다고 어떤 환희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안 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행복 같은 게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회사 안에서 되게 존경할 만한 멋있는 분들이 정말 많았고 좋은 걸 많이 가르쳐 주셨고 진짜 고마운 선배들은 많은데 되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요. 내가 20년 뒤에 딱 저 사람처럼 되어 있고 싶다. 뭐 저 사람의 태도를 담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야 많았지만 저 위치에서 저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려지는 사람은 없었어서 그 당시에 캥 작가님이 먼저 방송 작가를 하고 있었고 그때 언니가 이제 막 고생하면서 일하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거를 보면서 뭐 그때 이것저것 많이 했거든요. 뭐 학원도 여기저기 가보고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캥 작가님이 일하는 현장을 갔다 와보고 무의식적으로는 그때 조금 결심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방송 작가를 하고 싶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TV가 좋았지. 뭐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좋았지. 웃기는 게 좋았지. 웃기는 거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거라서 도전을 해서 막 대단한 걸 하면서 나왔다기보다는 또 회사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회사가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알아볼 눈이 저한테는 없었고요. 그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를 만족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알만한 성정이 저는 이제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직업의 안정성은 없더라도 저처럼 도파민 중독인 사람에게는 이게 더 저한테는 더 큰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힘들 땐 되게 힘들지만 힘들어도 이 직업은 정말 힘든 직업이구나 라고는 생각해도 그때 직업을 바꾸지 말 거리라고 생각했던 거는 진짜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너무 잘 하고 있고 반대로 또 지금도 회사에 남아가지고 뭐 남았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 친구는 그냥 마이웨이를 잘 가고 있는 건데 그 친구들 보면 또 어떤 존경심이 있고 그리고 또 처음부터 아무 의심 없이 이 길을 시작한 캥 작가님한테도 되게 큰 존경심이 있고 해가지고 저는 그냥 뭐 이런 친구도 있어도 좋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좋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드라마도 드라마지만 맞아요. 예능도 맞고 예전에 제가 막 되게 몇 년 전에 하던 일 중에서 그런 게 있거든요. 드라마 대본을 썼는데 근데 이런 전극 드라마 말고 이런 짧은 시트콤 같은 형식도 썼었고 막 드라마타이즈로 이제 예능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쓸 일은 몇 번 이제 자주 있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대본에는
여자가 남자한테 다가가서 키스를 하는 거였는데 회의 중에 여자가 남자한테 가서 얘가 먼저 키스를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어느 분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왜요? 그랬더니 그러면 여자애가 너무 꽃뱀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 제가 비욘세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너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냐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뭔가 뭐라는 거에 미친놈아 같은 느낌으로는 말을 못했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그렇게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식으로 좀 되게 소프트하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내가 했던 그 애매한 입장 표명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비욘세를 하면서 여러분 너무 화나는 일이 있으면은 막 얘기를 해야 돼요. 막 이런 얘기들을 듣고 또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산업에서 여자들이 자리를 지키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가는 것도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거기까지 가는 거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후배를 끌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 둘 다의 롤모델들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 이야기를 계속해줄 선배들이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막 타협하고 자기 안에 있는 갈등을 마주해가면서 그걸 어떤 것들을 스스로를 막 싫어하기도 하고 한심해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그래도 어떻게든 이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고 넓히고 내가 겪었던 일을 후배들은 안 겪게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양쪽에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날 제가 뭔가 크게 화내지 않고 이걸 그렇게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되게 애매하게 아사무사하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요즘도 가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는 게 더 나았을까? 특히 너무 이쪽 일을 오래 하면서 말 예쁘게 하기 그리고 돌려서 말하기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이거 이렇게 얘기해봤자 선배는 기분 나빠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돼 혹은 너무 나이 든 중년 남성과의 회의를 해야 할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네가 원하는 아이템을 오케이를 받을 수 있어. 네가 지금 저 사람한테 한마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아이템을 끝까지 올리는 게 중요해라는 걸 알려준 선배들도 있었고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예쁘게 얘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그 예쁘게 얘기한다는 단어가 너무 좀 치욕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는 사람들이 이제 저의 어떤 입장이었던 건데 지금 생각으로는 이제 그런 사람들까지 미워할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고민들을 지금도 계속 해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냥 다짐하는 거는 회의실에서 어떤 사람이 와, 저 선배는 왜 저런 말에 타협을 해주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거를 무턱대고 미워하지 않기. 특히 여성 선배나 여성 동기 후배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 것보다는 그 안에서 만든 성과들을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 편이고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도 되게 많은데 예전에 되게 대표적인 엄청 롱런하는 사람들이 진짜 알탕 예능이다 라고 얘기하는 프로그램을 했었던 제작진분이랑 얘기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당연히 페미니스트고 저랑 이야기하는 게 되게 잘 맞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 방송국 그 정규직 PD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뭐 제작사가 바뀔 때도 있고 그리고 작가들 라인업이 바뀔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 프로그램을 할 때 되게 많은 멤버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마 처음에 이거를 기획하고 런칭해서 만들어낸 사람은 말 그대로 그런 알탕 예능을 좋아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뭔가 이 자리를 나눠주자라는 거에 오케이를 해서 타협한 사람이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이 사람들이 원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압박이 있어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제작진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그 프로 하고 있는데 전원 페미니스트고 전원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마 어디에다가 내가 이 프로 한다고 자랑스럽게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자부심은 우리가 맡은 다음부터는 불필요한 어떤 차별적인 자막 같은 거를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할 때보다 굉장히 열심히 걸러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주어진 안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거 되게 의미 있는 얘기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후배한테는 누구한테는 얘기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가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제 생각에는 1년 8개월째 일하고 있는 사회초년생 분들이 이런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게 저는 그래도 이 엉망진창인 방송판에 되게 중요한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건 뭐 별건 아닌데 되게 짜잘한 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이분은 지금 시작한 지 되게 얼마 안 돼가지고 연차가 되게 어리잖아요. 다 같이 회의를 할 때 전혀 조심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말투로 요즘에 그런 말씀 큰일 나는데? 라고 막내가 얘기했을 때 이렇게 바로 뒤집을 수 있는 판 같은 게 있거든요. 무슨 자막 같은 걸 쓸 때도 근데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나랑 연차가 비슷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야 그래 너 잘났다. 아니 뭐 너만 방송 많이 해? 나도 많이 했어. 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안 해줄 때도 있지만 그냥 요즘 사람의 시선에서 본 느낌으로 그게 어머 선배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너무 살다 처음 듣는다. 에이 설마 같은 느낌으로 얘기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왜 아냐면 그런 선배들이 나중에 와서 뭐 저나 다른 이런 뭐 비슷한 연차인 동기나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얼마 전에 회의하는데 요즘에 이런 것도 안 된다며? 이러면서 막내가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나랑 뭐 작가님이랑 진짜 깜짝 놀랐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PD님도 계시고 작가님도 계시고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너무 황당해하는 어떤 의아해하는 것들이 많은 것들을 바꿔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또 몰라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막 상사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때 네 하면서 그냥 다 웃어주고 막 이렇게 하고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팀 사람들은 저걸 다 넘어갈 수가 있어 이랬는데 어느 날 술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다 굉장한 패미들이라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 빡쳐 있었다. 이제 이럴 때가 실제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선배나 같이 이야기할 그 스노우볼을 그 집단 안에서도 찾아내고 이러는 재미도 있는 것 같고 너무 많이 모든 옳은 선택을 지금부터 다 해야 된다고 의무감을 갖지 말고 그냥 내가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는 나는 이 정도까지는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정도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안에서 그거를 하면서 어떻게든 버티고 일을 해서 다음에 1년 8개월 차 후배가 왔을 때는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제 손바닥 안에 있는 정도의 용기를 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선배가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동료의 입장에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의 청취자분께서 마포만두 작가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했었는데 그 뒤에 후기로 보내주셨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공개방송 잘 끝나고 괜한 공허감을 느끼실까 걱정되지만 부리부리한 눈으로 공룡포를 입으신 혼세님의 모습은 마치 즉위 직후 이방원 같은 포스였어서 괜한 걱정이지 싶기도 해요. 저는 초등학생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프리랜서 주부 엄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매우 평범하지만 전 사실 암사기 환자예요. 의학이 발달하고 저의 경우 운이 매우 좋아 표적치료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같은 시간 알약을 먹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크고 작은 부작용이 따르지만 매우 짜증나고 괴롭습니다만 허허. 흔히들 알고 있는 항암 치료의 부작용처럼 눈에 크게 띄는 부작용은 없어서 주변에서는 제 투병 사실을 거의 모른답니다. 당연히 저희 아이도 저의 병을 모르고요. 그냥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을 자주 간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암이 사기라는 건 의학적으로 완치를 기대하지 않으며 현상 유지를 오래 해서 수명 유지를 하는 단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암이라는 걸 알았을 때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당연했고 바로 아이가 생각났어요. 물론 그 이후로 생각보다 오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할 테니 아직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아니 생각을 회피하고 있어요. 미리 걱정해서 뭐하나 이런 마음으로요. 그런 저이기에 마포만두 작가님의 이야기는 더 와닿을 수밖에 없었어요. 189화는 저의 최애 에피소드가 되었고 마포만두 작가님은 저의 최애 게스트가 되었어요. 몇 번이나 다시 들었는지 몰라요.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어 흐르지 못하게 살짝 웃을 이 와중에 또 이제 아이유 가사 드립을 치고 계시고요. 수가 없는 에피소드 유유.
저희 아이가 작가님만큼 철이 들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진 제가 살아야 하는데, 아니 꼭 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철이 없는 게 당연한 초딩 아이는 세상 해맑고 산만하고 돌아서면 바로 잊어버리는 동시에 자존감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아이예요. 이렇게 철없고 어이없는 어린이 시절을 완전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면 질풍노도의 사춘기가 올 텐데 그 시절은 옆에서 묵묵히 지켜봐 주고 싶고요.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매 순간 꽤나 열심히 살았는데 계획대로 제가 원했던 대로 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게 꼭 나빴던 것만은 아니고요. 그렇기에 전 오늘도 현실을 회피하며 그냥 평범한 엄마로 아이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버킷리스트도 없고 아이와 추억을 더 만들기 위해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를 싸우고 혼내고 웃고 놀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소소한 기억들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는 않더라도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랑으로 기억되길 바라면서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슬픔이 있다는 건 그 자리에 사랑이 있었다는 증거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사랑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포만두 작가님의 슬프지만 담담한 고백 뒤에 그러니까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은 너무 좋았어요.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역시 방송작가 짬바 짬짬바 짬바 짬짬바. 이분이 약간 사연에 그 손바닥 뒤집듯이 약간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두 명이 만나서 팟캐 에피소드를 녹음하면 이렇게 기승전결이 짝짝 떨어지며 웃음과 감동이 꽉 찬 에피소드가 되는구나.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로. 매주 좋은 방송 너무 고마워요. 5월경 코로나에 걸렸다가 그게 폐렴으로 이어지면서 약 일주일간 혼자 입원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땐 너무 아프고 기력이 없어서 쉬지 않고서는 100m도 한 번에 못 걸었고 그래서 너무너무 우울했지만 밀린 비욘세에 몰아치면서 병원에서도 꼬박꼬박 5,000보를 걸어 제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순간들 많겠지만 이만큼이나 응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세요. 사랑해온 새님, 진짜 만나면 이 언니가 꼭 안아주고 싶지만 그대는 구척장신 나는 호빗. 아니 갑자기 거기에 이방원의 안광이라 쉽게 인사하진 못할 듯하지만 정원이에게 친한 척을 해보겠습니다. 또 연락할게요 라고 친한 척이라고 괄호 안에 써주시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어차피 소개도 해드릴 것이고 익명이고 해서 여행 중인 마포만두 작가님한테 보내드려가지고 마포만두 작가님도 여행 중에 이제 너무 고마워서 울면서 이제 이거를 읽으셨다고 하던데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짐송님을 통해서 개간홀로와 짐송님과 짐송님 팟캐스트 밀림의 왕을 들으면서 아픈 몸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계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농담식으로 항상 뭐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다. 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건강이 최고다. 뭐 건강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누군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괜찮아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나 꼭 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정답인 인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짐송님이 쓰신 글이나 뭐 여러 가지 읽고 그리고 짐송님 팟캐스트에 저도 이제 만나본 적 있는 제님이 나오셔서 아픈 몸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를 들으면서 삶은 그런 게 다가 아니구나. 뭔가 건강한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조심하고 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뭔가 저는 이분 사연을 읽었을 때 아직 죽음은 생각하지 않고 아니 생각을 회피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그냥 뭐 일부러 추억을 막 만들겠다라는 느낌보다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신 게 맞아.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평범한 좋은 삶의 자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뭐 그 와중에 어떤 식으로라도 비욘세가 조금이라도 뭐 웃을 일이라도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하면 저한테는 너무 영광일 것 같고요.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웬만한 사연에서는 막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이 얘기는 그냥 되게 담담하게 서술을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담담한 문장들 뒤에 고마운 마음도 이렇게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기까지 나름대로 겪었을 파도 같은 것도 좀 생각하게 되고 해가지고 그냥
이 사연은 덧붙일 얘기가 있다기보다는 좀 곱씹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조금 곱씹게 되고 좀 생각하게 돼가지고 말이 좀 적어지는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분 이외에도 지금 병과 함께 같이 동행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스스로 정한 기준 안에서 늘 평안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기적은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오랜만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이제 해외 출장이 좀 길게 예정돼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 편집을 2개를 말아놓고 가야 결방 없이 이제 쭉쭉쭉 할 수 있는 때여서 이번 주에는 조금 편안하게 얘기하는 대신에 청취자분들 밀린 얘기를 같이 얘기하면서 제 근황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보냈고요. 다음 주에는 캥 작가님과 함께 여러분 정말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니, 깜짝 놀라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은 깜짝 놀라세요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조금 지나긴 했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생활기록부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녹음은 다 마친 상태고요. 이게 왜 한동안 유행했거든요. 뭐지? 이 민원24? 정부24에 들어가면은 생활기록부를 초중고등학교를 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와 캥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 때 거는 떼지는데 이제 나머지는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직접 학교에 요청을 해서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3시간을 기다려서 수령해야 되는 어떤 그런 절차가 있었어요. 이게 전산화된 그 연령대가 있어가지고 근데 저희가 그거를 해냅니다. 해내가지고 캥 작가님은 도대체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어린이였는가, 그리고 비욘세는 초중고등학교 때 어떤 아이였는가를 저희가 관공서에서 가져온 생활기록부를 손에 들고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야기한 에피소드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 좀 재밌어가지고 동의하는 게스트에 한해서는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해봐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짐송님께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캥 작가님이랑 같이 한 이야기가 다음 주에 또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가는 데가 이제 해외 출장 가는 데가 LA로 가게 되는데 LA에 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거기서 뭐 촬영할 거 촬영하고 뭐 할 일들을 하게 되는데 맛집을 추천해 주시면, 아니면은 LA에서 뭐 이거 하고 와라 하는 게 있으시면은 그래도 저희가 한 3일 정도는 여유가 좀 있을 예정이고 빡빡한 일정이 아닌 날도 사이사이에 어디라도 맛있는 데를 먹으러 갈 시간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허락한다면 가볼 거고, 북창동 순두부 당연히 가볼 거고, 얼마 전에 갔다 온 친구한테서 음식 관련된 방송했던 친구가 함지박 돼지갈비 너무 맛있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거기도 가볼 생각이고,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안 갈 것 같지만 LA 레이커스 농구 홈 경기는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계획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미 간 김에 뒤에 조금 일정을 더 잡아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이어서 저 LA 사는데 혹은 LA 많이 가봤는데 이거 꼭 먹어보세요 하는 거 있으시면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해보고 비욘세에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큰 이변이 없다면 캥 작가님 이후에는 제가 LA 현지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어떤 그런 소리를 들려드린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그냥 제가 혼자 녹음을 한다거나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제가 출장의 어떤 여유와 짬을 보고 결정해서 가능하면 LA에 있는 분위기도 같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레이디 싱글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캥 작가님과 캥 작가님 그리고 저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